안녕하십니까. 6월 모의고사 해설, 민법 해설을 해드릴 검단 새로운 방문각 민법 강사 백헌입니다. 이제 시험이 작년에 끝나고 11, 12, 1, 2, 3, 4, 5, 6, 6월이 끝나면 이제 남은 기간이 4개월이 남았군요.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심정이 초조하시겠지만 조금씩 하나하나 조춧돌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편안하게 공부하시면서 부족한 것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이고요. 공부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에서 어느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잘 삼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무효인 행위는 그러면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기망도 사기, 그 다음에 여기 불법, 사회질서 위반, 그리고 착오 이렇게 나왔네요. 정답은 이제 사회질서 위반하여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죠. 무효. 그 다음에 착오는 취소, 사기도 취소, 기망도 취소, 착오도 취소. 그래서 1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2번 들어갑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렇게 대리에 대해서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낱말은 대리인을 찾아야 돼요. 대리인. 그래서 이렇게 사례로 갑을병 나오면 누가 본인인가 누가 대리인인가 이걸 잘 찾아야 되는데, 대리인은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으므로 대리인 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죠. 이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서 이제 대리인 을이 병과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매매했다. 그러면 권한을 넘었죠.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표현 대리를 보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야. 책임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물으면 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본인은 책임을 묻는 상대방이 묻겠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누구냐면 또 여기 다 보고 갑이 누구지? 그러면 갑이 본인 아니야.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뿐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상대방이다.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뿐이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 무권 대리의 경우 선처리는 최악이다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선처리는 최악이다. 처리하려고 하던 선이 악이라도 최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알았다. 그러면 철회 없다 해야죠.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과실상계 적용되느냐, 과실상계 적용되느냐 물어보는 게 대리, 표현 대리에서 물어보고, 계약을 해제 시에도 물어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도 물어보는데, 이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시에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적용되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과실상계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과실상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래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므로 과실상계 그러면 없다 해버리면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강행복규 위반하냐. 그럼 강행복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강행복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계약이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대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에서 강행법규 위반했다면 대리까지 올라올 수도 없지.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표 없다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들이 강행법규에 반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라 빠졌네요. 갑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여기는 비현명이야. 비현명.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비현명은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 문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강표 없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비현명의 경우에는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비표 없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정답이 5번. 4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려고 매매를 가장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소위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나오면 그냥 4단계로 해결하면 돼. 1단계로 증여는 유효, 2단계로 매매는 무효, 3단계로 을 명의로 격려된 등기는 유효, 4단계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 그래서 1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 맞고, 갑을 간의 증여는 유효 맞고, 3번 갑이나 을은 X 토지의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등기이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네. 그 다음에 1번 제3자가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이 모두 정답. 은닉행위 나오면 4단계 증여 유효, 매매 무효, 등기 유효,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한다. 그 다음에 4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된 법률행위, 여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소급표 있는 경우가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는 취소의 원인 소멸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자가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자로서 이행하거나 채권자로서 청구, 그래서 주고받은 것,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 소멸한 후에 이의 없이 주고받은 것, 그런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맞네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인은 후에 해야 된다. 틀렸네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취소는 하늘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야지. 취소는 하늘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서 의사를 표시한 자와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의미하고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죠. 취소권만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이 설명에서 틀린 것은 법정 대리인은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틀렸네. 3번. 그 다음에 45번 불공정한 행위.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서 궁박은 종류를 묻지 않는다. 급한 상태는 궁박은 이유를 묻지 않겠다. 맞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하여튼 유효무효 판단 시기는 판단 나오잖아요. 판단 시기 나오면 성립시야. 성립시. 판단 시기 나오면 법률행위 당시 성립시 맞고, 무경험은 특별한 분야에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행위 하자는 다 본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폭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중심이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틀렸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인 사정. 5번 틀렸고, 46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현명하고 X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번.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상대방은 대리인에게가 아니라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이 계약을 해제 당한 이유는 채무불이행이 있지.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우리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고. 세 번째,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럼 포괄적 그러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대방이 채무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채무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을 당사자가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계약 해제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는 의사표시한 자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본인이 해지할 수 있다. 대리인은 해지할 수 없다. 맞고.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여기 대리인과 상대방이 진다 하면 틀렸죠. 그래서 원상회복은 본인 갑과 병이 부담한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일단 대리 사례 해결책으로서 첫째, 대리인을 찾아라. 여기서 사례가 나오면 갑이 대리인인지 을이 대리인지 이걸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 제도는 특징이 의사표시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도 본인이, 해제도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 해제로 인한 법률 효과에 부담한다. 틀렸네요. 47번 법률행위의 대리, 틀린 것을 골라라. 제한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맞고요. 원래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지. 근데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대는 취소 없다. 우리는 복대리인, 무슨 표현대리인, 무권대리인, 공통점이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공통점이 대리 아니야. 그럼 공통점이 대리므로 대리는 전부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 해야지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렸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없다. 맞고. 대리인이 수인이다. 수, 공하면 틀렸네. 각.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만이야, 보존행위를이야. 만 하면 틀렸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맞고,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틀렸지. 보이게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렸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48번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가 되면 그냥 무효 그러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서 무효에 빠지게 한 사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냥 무효 그러면 누구나. 폭행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 그러면 그냥 우리 시험에 무효행위 전환 그러면 그냥 없다 하면 틀렸어. 있다 해버려야지. 한 군데 물어보거든. 그 다음에 추인 나왔네요. 추인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후할추 새로 본다. 봤더니 체결한 때로부터 여기야. 이게 소급한다. 이것이 체결한 때로부터 그래 틀렸네. 이런 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여기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사유가 불허가 처분, 명백한 이행 불능, 정지조건 불성치 확정,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 무효가 되기로 한 약정, 자동 무효 약정 시
자동 무효 약정식. 그래서 불불불 않기로 자동 무효 약정식 이런 5가지가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된다. 맞고. 그다음에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여기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2행위 적극 가담한 제2행위는 매매도 되고 증여도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도 되고 다 임대차도 되고 다 된다는 거야. 적극 가담한 제2행위는 꼭 매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무효 나오면 그 추인에서 소 있는지 새인지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3번 무추새. 49번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취소권은 추삼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한 날로부터 5번 10년. 그 다음에 50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자, 여기 조건 나오면 시발정발 해소 종소 소급표 없다. 그래서 여기 정지조건은 발생해야 되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네. 그 다음에 기한은 기무 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권 추. 그래서 틀렸네요. 포기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볼 것 없어. 그냥 권리 의무. 우리 민사상 우리 민법 총칙에서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권리 의무는 전부 상속, 처분, 대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다. 담보를 할 수 있다. 맞고. 1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불능 조건이야. 근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 그래서 불해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유효이다. 그래서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 무효이다.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번. 자, 51번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물건을 딱 붙어서 쉽게 그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야. 불필요해. 그리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부합이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는 부합되지 않는다. 맞고. 농작물 나오면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앞에 볼 것도 없어. 뭐 권한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이므로 부합이 아닌데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임차 토지 식재가 된 수목은 이 말은 임차인의 친구가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식재했다. 그럼 임차인이 심어놓은 나무가 아니지. 그럼 부합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 귀속된다. 맞고. 그 다음에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되었대.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되었으면 2개야, 1개야? 1개. 그러면 경락인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 부합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의무로. 따라서 경락인은 그 부분의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했다. 자, 여기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이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죠. 그런데 이 을이 건물을 축조할 때 병으로부터 자재를 이 자재상으로부터 자재를 구입. 그래서 그 자재를 구입했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대금 다 주어야 네가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조건을 달죠. 이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자재는 여전히 여기에 붙어 있어도 그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축조했을 때 이 병의 소유야. 병의 소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합이냐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갑이 우리 선이 무과실이어도 부합은 맞아. 다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 여기 우리 판례가 전용물 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의 급부가 갑의 이득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급부를 한 자는 이 사람은 부당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전용문 소권이라고 그래. 근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한 병이 을에게 자재를 제공했는데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을에게 묻지 않고 갑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계약법의 논리에 반한다. 그러므로 전용물 소권에 의해서 병이 을에게 자재를 팔았죠. 을에게만 청구해야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전용물 소권이에요. 그러므로 선의 무과실 제3자에게 이 사람이 선의 무과실을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부당이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52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 효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저법지는 강행규정.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가 아닌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1번은 강행규정이다. 맞고 2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그 지상권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지와 건물이 갑의 소유인데 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정에서 넘어갔을 때 을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라고. 그래서 절대권은 등기 없이도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산 병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는 지상권으로 대항하지 못하다. 틀렸지.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이다. 절대권은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갑에게도 그리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 하여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거든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되는데 경매 나왔잖아요. 경매. 그러면 그 경매가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언제 동일인 소유해야 되냐면 맨 앞등기 시.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 성립 시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성립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가압류 등기 시에는 가압류 등기 시 동일인 소유. 그래서 경락대금 납부 시 동일인 소유이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렸어요. 어쨌든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시기는 맨 앞등기, 맨 저당권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시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니을번. 여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자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을에게 넘어갔고 을이 이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에 의해서 병이 건물에 대해서 경락을 받았다는 거지.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경락인은 자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하지만 이 병이 건물을 경락받았죠. 그러면 경락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냥 경매 그러면 등기 없이도. 틀렸네요. 정답이 옳은 것은 기억. 여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등기하여야 된다. 그래서 기억번. 52번까지 했고 52번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참 여러분들 공부기에 또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3번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중과등량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 여러분들 등기 원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려거든 등기 신청서에 원인을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인에는 매매, 증여, 무슨 뭐 수용, 상속 이런 것들을 진정명 회복 이런 것들을 등기 원인으로 기재하는 거지. 중과등량 등기 합의는 그건 등기 원인이 될 수 없지.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다. 틀렸고 전세권 시작 전에 여러분들 미리 등기했다. 그래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그래서 미리한 등기도 유효이다. 틀렸고.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도 그 등기가 소위 여러분들 모두 생략 등기라고 들어보셨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맞고. 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게 되면 이중 보존 등기가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안 된다.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 3자 간 합의했어요. 합의 후에 이렇게 매매대금 인상을 해주기로 했다면 갑은 중간 매도인이 인상분 줄 때까지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네요. 정답이 3번. 물청에 관한 설명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생긴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했다. 이미 물청 행사할 수 있다. 틀렸네요.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행사할 수 없다.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물청, 부청, 손청 다 없다. 물부손 없다. 맞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물권적 청구권 내용에는 반환 청구와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하는 것이지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거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물청의 내용이 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틀리기 쉬운 지문이지. 물건 내놓으시오는 거지 물건 내놓는 데 따른 비용 내놓으시오는 물청의 내용이 아니다. 즉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청의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제거의 대상은 현재의 침해 원인이지 그 침해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 나오죠. 그래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다. 결과다 나오면 원인이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다. 여기는 원인 나왔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 점유하는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물청은 안 돼. 전물청. 그래서 점유물 전반청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안 된다. 그걸 묻는 것이야. 근데 소반청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1번. 자, 55번 갑니다. 공동소유. 틀린 것을 골라라.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갱신도 할 수 있다. 합유는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동업자들이 하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므로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한다. 맞고. 그러므로 합유 지분은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한 후에 나중에 공유물이 분할되기 전에 저당권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그 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되었을 때 저당권 효력은 채무자가 분할해간 토지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집중된다. 그럼 틀려요. 집중된다. 그럼 틀려. 그 다음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이게 총유야. 총유에서 총유물은 공유, 합유, 총유에서 총유물은 구성원 각자 총유물의 구성원이 각자 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용행위, 계량행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보존행위 할 수 없다. 맞네요. 그래서 총유물의 보존행위, 총유물 구성원들이 종중 땅은 종중의 구성원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네. 그래서 틀린 것은
집중된다 틀렸네요. 집중된다. 56번. 을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틀린 것은 지상권자는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은 설정된 갑의 지상권, 지상권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맞네. 분리하여 그러면 있다. 오로 뭐만? 지상권만.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유보해둔 채 지상권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은 유보해둔 채 지상물만 따로 팔 수도 있다. 그래서 분리하여 그러면 없다 해야 되는데 하나 있는 게 지상권. 자, 지료의 지급을 약정을 했다면 약정 나오면 등기해야 대항한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양도받은 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지료는 약정은 사람에게만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리고 등기 안 했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지상권자 갑이 A에게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있다. 지금 을구에 1번 지상권이 있어. 그리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부기 등기돼 있지. 그러면 이제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을의 지상권 소멸, 지상권이 소멸되면, 이게 소멸되면 부기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잖아. 그래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건 이해관계인이야. 그럼 이해관계 승낙서가 없으면 말소 청구하지 못하지.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는 A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관이 이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해서 소멸 청구했대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돼. 지상권자가 연체료 2년이 넘었다. 소멸 청구할 테니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 후에 소멸했어도 말소 청구하려거든 반드시 등기법에서 승낙서를 얻어야지. 맞고. 그 다음에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연체를 이유로 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갑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지상권이 2년 연체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병은 전 소유자에 대한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이거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도 몇 년이야 돼? 따로 2년. 새로운 소유자가 생긴 이후로도 몇 년 연체해야 2년.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5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법정 지상권은 성립될 때부터 지료를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결정하겠지. 그래서 법원에 지료 결정이 없다면 을은 나가시 할 수 없다. 맞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그냥 약정 그러면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 등기해야 대항한다. 이렇게. 점유. 틀린 것을 골라라. 점유 매개 관계가 임대차. 그 임대차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자이다. 그래서 타주 점유자에 오해하지. 직접 점유자, 타인 토지의 분묘 설치, 무효임을 알고 매수, 그 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의 공유물 전부의 점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의 점유, 그리고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그것들은 다 직접 점유자이다. 그 다음에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다. 맞네요. 여기서 6개점 자평공 성계적 그리고 여기에 6개점에 무과실은 안 들어간다. 그러므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맞네.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병에게 전대했을 때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병에게 전대했을 때 을도 간접점유자, 갑도 간접점유자. 이와 같이 점유 매개 관계는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다. 수탁자, 타주점유, 수탁자, 타주점유.
을명의로 등기한 게 을의 점유는 수탁자의 점유는 수탁.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등기부상 면적 상당히 초과 초탁, 수탁, 초탁, 공탁 여기 직분 알고 공수초 타주점유이다. 58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무단 점유자와 소유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갑의 소유인데 을이 갑의 허락을 없이 이렇게 점유하게 되면 무단 점유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 행사할 때에 이 점유자가 반환 청구하면서 자, 선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때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선의의 자주점유자의 책임은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 선필 없다. 빈의 있고 선필 없다. 연필이 아니라. 2번 점유자가 점유물이 멸실되었다. 멸실. 그러면 선의 점유자만 현존이익. 선의 점유자만 현존이익.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타주 점유자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되다. 틀렸네. 선자만 현존이익. 나머지는 손해 전부. 선자만 현존이익. 나머지는 손해 전부. 틀렸고. 그 다음에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기간을 허용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하여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유익비만.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 디귿번. 59번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 의무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도고는 어느 것이 주의 의무가 무겁냐면 선관주 의무가 자기 재산보다 동일한 주의 의무보다 더 주의 의무를 요한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더 고도의 주의 의무지. 그렇기 때문에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타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자, 타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자는 선관주 의무. 소유자는 자기 물건이지 선관주 의무가 없고 그냥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정답이 4번. 60번 여기 분리하여 나왔네. 못한다. 근데 분리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지상권만. 공유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지역권 소멸시킬 수는 없다. 불가분성. 공유자 한 사람은 공유자의 지분은 운명을 같이 한다. 자, 소유권에 대한 소반청.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반청 없다. 그러므로 소반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맞네. 4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역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돼. 그래서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맞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 우리는 남의 땅, 민법에서는 남의 땅 보기만 해도 돈 내야 돼. 남의 땅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냥 함부로 사용했으면 손해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남의 땅 보기만 해도 돈 내야 된다 하시면 돼, 민법에서는.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 사용한 사람은 손해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보상해야 한다, 손실을. 그냥 남의 땅 쳐다보기만 해도 손해보상 해줘야,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틀린 것은 2번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61번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고 있고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압류 효력이 생겼고 경매 절차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이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유치권은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등기가 압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만 취득했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면 여기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따라서 여기 잘 봐야 돼. 유치권 성립 시기는 비용 받을 때 이게 변제기 점유하는 자 이것이 적법 점유. 그러므로 그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비용이 생겨야 되고 나중에 점유해야 돼. 그리고 변제기 도래해야 되지. 이 삼박자의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이 말은 경매 등기가 되었다고 말해. 여기 경매 등기 압류 효력이 생겼다. 압류의 등기가 생긴 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러니까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지. 그러면 경락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어. 기억번은 니은번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비용 받을 때가 되었다. 경락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는데 의뢰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저당권 있는지 물으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그리고 유치권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경매 신청했지. 경매 등기가 되어서 경락이 나타나면 저당권보다 나중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래도 경락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은 족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 순위도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없고 경락에 대항할 수 있다고. 다만 경매 등기가 되고 나서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경매 등기를 믿고 물건을 분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매 등기 후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 근데 저당권이 있었다. 대항할 수 있다.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이래. 전에 유치권 취득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있었대. 대항할 수 있어 그냥. 따라서 유치권은 경매 등기 전후만 따져야 돼. 여기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디귿, 리을. 그래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기역, 니은.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디귿, 리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아. 그리고 실행비용은 맨 먼저 우선 변제 받아. 그럼 최고액 속에 원금 들어가지. 원금 이자 들어가지. 지연이자도 들어가지. 위약금도 들어가죠. 실행비용은 들어가 안 들어가? 따로 우선 변제 받잖아. 실행비용은. 그러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실행비용 4번. 실행비용은 1순위로 우선 변제 받아. 실행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 소액보증금,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당해세, 그리고 최고액. 우선 변제 순서. 실행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 소액보증금, 당해세가 아니라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그 다음에 당해세, 그리고 근저당권자의 최고액, 이런 순서다. 그러니까 최고액, 여기는 최고액은 6순위,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실행비용은 1순위. 여기는 들어갈 이유가 없지.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63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해주고 을소유의 X토지와 을소유의 Y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 저당권을 갖고 있다. 1억 2천만 원. 1순위 공동저당권. 여기도 1억 2천만 원 1순위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여봐. X토지에서 갑이 여기서 8천만 원 받았대요. 여기서 8천만 원. 그럼 나중에 여기서는 얼마까지?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니까 여기서 8천만 원인데 이자가 다 총 나머지 못 받은 돈이 이자까지 해서 5,500이래. 그럼 여기서 얼마까지 받아야 돼? 여기서 일단 8천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최고액이 1억 2천 아니야.
최고액이 얼마? 1억 2천.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이자까지 싹 받아.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받아. 그러니까 최고액까지니까 나머지 4천 못 받았잖아. 그래서 여기는 2번.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 최고액까지. 거기에 이자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실행 비용만 따로 받는 거지. 이자는 따로 받지 않는다. 64번. 저당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이게 건물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미친다. 그 다음 압류가 있다 그러면 압류 후에 과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는 과실은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에는 차임 채권이 과실 아니야. 미친다. 맞네. 그 다음에 여기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저당권 성립 후에 또는 경매 등기 후에 여기 제3취득자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취득하거나 전세권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는데 경매 등기 후에 이런 사람들도 제3취득자로 보호받고 올해 간평에서 제3취득자는 비용의 우선 변제 받지 않고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판례에 비용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부동산의 비용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2순위로. 아까 비비소 당해 최고. 비비소 여기 2순위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유치권 주장하지는 못한다. 이게 예상 문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틀렸네요. 제3취득자는 비용에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 니은번.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이다. 청약은 청불, 승특. 청약은 청불, 그 다음에 승낙은 승특. 청약은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려거든. 전철이 있다. 그래서 있다 틀렸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격승 도요 발이요 발 틀렸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죽어도 산 것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발송한 후 죽어도 산 것이다. 효력이 상실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승낙을 할 사람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5월 20일까지 답이 없으면 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건을 붙여서 청약을 했어도 그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청불 1번 정답. 청불. 청불이야. 청불 승특.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여기 보시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매매대금 1억은 자 1억은 병에 아들이 태어나면 병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에게 주어라 할 수도 있지. 이때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매매를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법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렇게 표현 오잖아요. 따라서 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 그러므로 제3자는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채무자, 낙약자는 이 수익자는 수익자의 중심으로 봐야지.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를 봐야 돼.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후에는 급부 청구권. 그리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유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손배청, 그리고 이 사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돈을 받은 후에 부당이득 파는 의무는 없지. 이렇게 1번 수익자는 계약에서 받은 해제권,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하면 안 돼. 돈만 받아가야지. 해제권 행사 못한다. 맞고. 여기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돼. 제3자는 채무자에게 낙약자에게 형성권, 청구권, 손배청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래서 행사하지 못한다. 맞고. 수익자는 특정인이어야 돼. 특정인이 아니어도 돼. 특정인이 아니어도 돼. 병에 자식이 나면 그 사람에게 주어라.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청구권 맞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 없다. 맞고.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이 형성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갖고 있다가야 형성권. 따라 10년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약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의 확답을 최고해. 그때 형성권자가 형성권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죄.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최고해 볼 수 있고 그 확답에 대해서는 여기 주의하셔야 도달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낙약자가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2번이 틀렸네요. 67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매수인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 요물계약이므로 그래 성립할 수 있다. 틀렸고. 우리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 그러면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는 건 채무불이행이지. 그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해서 손배청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약금을 이유로 포기했을 때는 손배청 없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손배청이 있다. 이거 아주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이네요. 틀렸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맞고. 의리가백에 지급한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당연히 갖는다. 틀렸고.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은 배포 해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일방이 이행 착수했다면 쌍방 모두 배액 상환 또는 포기, 배포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따라서 정답은 3번. 요물계약이다. 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로서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만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68번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서 유효한 거. 그러면 이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서 유효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임의규정 골라라 그랬기야. 임의규정. 그러면 임대차에서 대표적인 임의규정이 양도 전대, 비용 상환, 그리고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 그러면 강행규정 몇 개 외워야지. 어묵 차차차, 묵시적, 차차차, 지상물, 부속물, 그 다음에 동의 있는 전차인의 권리 확정,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그러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 임의규정 유효, 비용만 나오면 임시,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규정, 부속 매수 청구권 강행규정. 그래서 유효한 거 모두 골라라. 기억 니은 임의규정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건 임대차 나오면 기본적으로 강행규정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 있는 거.
우리는 동시행 관계 있을 때 그냥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동시행이야.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부당이다. 그 다음에 지분 나오면 여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상호 지분 이전도 동시행. 그 다음에 돈, 금 나오면 동시행이야. 금 동시행.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당사자가 달라져 있어.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동시행 관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그래서 우리는 빚은 동시행해야 돼. 먼저 갚아야 돼. 빚은. 빚과 담보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 아니지. 담보등기 말소는 빚을 먼저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빚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차용증이야, 영수증이야. 빚 갚을 때 영수증, 차용증은 아니고. 그냥 별개 약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아니야. 동시행 관계 있을 수 없지.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배당금과 그 다음에 경락인의 등기 말소이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외워줘야 돼. 그래서 자, 해제 나오면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동시행이다. 지분 나오면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전세금 나왔네. 전세금 나왔으면 동시행이야. 등기 말소와. 여기는 빚이 아니야. 등기 말소와는. 그리고 무효 동시행 관계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전부 몇 개? 3개. 기억, 니은, 디귿. 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나오면 그냥 이행불능 나오면 2개. 이행불능 나오면 첫째, 없이 해제 후 손배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 않고 전보배상 대상 청구. 이렇게 외워야 돼. 없이 여기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리고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없이 해제 후 손배청. 그래서 자, 매수인은 최고를 한 후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가 틀렸잖아요. 이행불능은 없이가 뭐예요? 하나는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또 하나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없이. 3개 없이 최고 후 손배청. 자,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합의대로 정해진다. 그러므로 손배청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합의대로 정해진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대. 해제했다. 매수인은 차고 취소 가능.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매수인이 차고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그리고 여러분 차고 나오면 그냥 사기 나오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는 거예요. 경합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계약의 쌍방이 수인이면 계약의 해제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제하면 소멸한다. 틀렸고.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다. 합의 해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서 반환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우리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했을 때는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해야 되고 금전 반환 의무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원물 반환 의무자는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죠. 과실을. 다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했을 때. 그런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여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효력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해진다 하면 돼. 합의대로. 71번. 을명의로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맞춰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여기다가 경매를 신청했대.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등을 완납한 정이, 여기서 정이 X 건물에 정이 경락인이 되었대. 그러면 자, 첫째, 경락인은 X 건물 자체에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에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경락인이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담보책에 묻는다면 재경매를 의미하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없다. 맞고. 경매 절차가 무효래. 여기 무효 나왔네요. 무효. 그럼 무효 나오면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무효행위 자체에 의해서는 손해가 생길 이유가 없지. 손배청 없다. 그래서 무효사례 해결책, 전전세부가 취치철의 손절, 손해배상 청구는 없다. 청구 있다. 틀렸고. 경매 절차가 무효다. 부당이득 반환 그냥 무효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를 상실했죠. 그러면 담보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맞네요. 이것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를 적용한다. 자, 경락인은 첫째,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무효인 경우에는 손배청 없다. 부당이득 있다. 무효인 경우는. 그 다음에 경락인은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했다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고. 그래서 정답이 디귿번, 1번. 자, 72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고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나오면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는데 불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해야지. 맞네. 그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여기 읽어보세요. 부속물을 사가시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매의 대상이 돼야 되므로 매매의 대상이 되려거든 가장 중요한 독립이 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구성 부분은 독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상 제한 사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시사용 임대차,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특수 목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부속물을 사가시려거든 동의 매수 맞고.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했다. 보시죠.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되어 있으면 이것은 구분 소유가 되고, 독립이 안 돼 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안 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가. 비용 상환 청구. 그럼 비용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은 이것은 비용상환 포기 특약이다. 포기 특약. 그러므로 그 약정은 유효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5번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물어보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비교했죠. 그래서 이 취지는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거든 부속물이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독립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간다. 그리고 부속물을 사가시려거든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 73번. 갑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임차했대요. 그리고 을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하였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존속 중 물청, 부청, 손청 없다. 요거 외우면 돼. 여기는 유효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유효니까 동의업이 전대인가 유효이므로 을은 병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 임대차 존속 중 여기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야. 존속 중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청 없다. 물부손 없다. 계약에 존속하는 동안 X 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은 차임 상당에 손배청 없다. 즉 뭘 물어봤냐면
물청도 없고 부청도 없고 손청 없다. 여기는 부청 없다. 부청 없다. 맞고. 여기는 손청 없다. 맞고. 만약은 만약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이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이야. 만약 의리. 자, 만약 의리. 이제 이렇게 돼야지. 만약 의리. 이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마쳤는데 그 후에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넘어갔을 때 을은 정에게 지상물 사가시 할 수 있다. 대항력 갖추었으니까. 자, 여기는 만약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 사례와는 사실관계를 달리 적용해야 돼.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건물 지어서 보존 등기에 맞췄다 그러면 보존 등기에 맞았으면 대항력을 갖추었다. 대항력 갖춘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도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그래서 여기도 종료되고 여기도 종료되었을 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주면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네요. 정답이 4번. 4번은 여러분들 우리 임대차의 특징이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위에 있는 사례와 달리 적용하라 그 말이야. 이 경우를 적용하면 안 돼. 동의 없이 전대했다. 이것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7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했는데 수용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이죠. 위험부담이네.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 시 여기 채무자 위험부담 시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채무자 위험부담 시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어? 부당이득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토지를 갑과 을을 매매했는데 여기서 을에게 중도금도 수령했대. 중도금. 그런데 여기서 토지가 수용되었다. 그러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한다. 따라서 수용되었으면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갑의 채무 면하고 양 채무 면한다. 을은 갑에게 중도금 부당이득 내놓으시거나 갑이 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갑이 수용의 주체인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했으므로 보상금을 줄 거 아니야. 그 보상금을 나에게 넘겨주실 수 있다. 1번.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지. 그때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2번. 을은 갑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 사업 시행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시효 할 수 있다. 그것이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 정답. 그 다음에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이행불능 아니야. 손배청 없다. 을은 이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다면 보상금 수령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수령권을 넘겨주시고 할 수 있는 대상 청구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냥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채권자의 지위 애호번에 부도돼 있다.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7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24년 5월 4일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을 명의로 X건물 등기가 마쳤다. 그래서 병소유의 토지를 갑이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을이 가서 경매로 매수했고 자금을 제공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금 제공했다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이야. 그럼 여기는 자금 제공했다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자, 여기는 계약명의수탁자.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매매인 경우는 유효, 악의인 경우는 무효 그러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이 등기는 유효등기다. 이거 기억해야 돼.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하게 따질 것 없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자금 내놓으시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첫째, 이 을이 이제 을 명의로 건물 등기했으면 을은 적법하게 소유자가 된 거라.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건물 내놓으셔 안 된다. 여기는 2024년 5월 그래서 실명법 시행 후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실명법 시행 전이라고 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후에는 이 을이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의 대상은 자금이다. 전부 후자.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 안 되지. 유치권은 매매대금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병이 알았다 하더라도 알았다. 우리가 계약명의 신탁의 여기는 계약명의 신탁의 형식이지만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다면 병이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 못하지만 그러나 경매의 경우에는 알았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제일 중요한 표현.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다시 갑이정과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은 실명법에서 보호받는 제3자로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을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권리 취득하는 거지.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무효. 이렇게 등기해서도 무효등기다. 그러므로 소유권 취득은 다 틀렸네요. 자, 니 1번도 주의하셔. 정답이 디귿번. 75번은 계약명의신탁의 유형인데 수탁자가 경락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경락인 매도인이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수탁자가 소유한다. 그 정도. 따라서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소유자와 거래했으므로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다. 76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 그러면 양도담보야.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양도담보. 양도담보권자. 그 을은 채무자. 채무자는 양도담보권자는 청산 절차를 맞춰서 청산금을 잔금이지 지급하면 이때부터 소유권 취득을 해. 그러므로 채무자 등은 청산금 지급 전까지는 언제든지 채무 이행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이때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1번. 갑은 변제기 전에도 여기 갑은 변제기 전에도 여기 과실 수취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이거 점유하지 않으니까.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한 후에 소유권 취득하고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함으로 과실 수취를 해. 그래서 여기는 양도담보권자는 과실 수취권 없다. 2번. 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 취득했다 그 말이야. 청산금 지급하고.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는 토지 내놓으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아. 3번. 을이 채무이행에 빠졌을 때 채무이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여기서 그 후에 이렇게 병이 임대계약을 했대. 임차인. 자, 여기 잘 봐.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갑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소유권에 기해서 바로 토지 내놓으셔는 안 되는 게 청산금 지급하고 나야 소유권 취득을 해. 그래서 채무자가 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해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은 아직 없다고. 소유권은 청산금 주어야 소유권이 있어.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어도 양도담보권자는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에 기해서 이게 포인트야. 소유권에 기해서 없다. 갑의 을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이 표현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말로 청구권을 바꿔야 돼. 채무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말로 청구권을 바꾸세요. 그래야 이 채무자 등은 등기말로 청구할 수 있거든. 그 등기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나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 아마 출제자의 의도자가 그런 것이었나 해서 오류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바꾸시면 돼. 을의 갑에 대한 오타.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는 확실히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만약 갑이 선의의 정 이렇게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금 주기 전에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제3자가 선의인 경우는 채무자 등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채무자의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래서 이거 뭘 물어봤냐면 자, 채무자 등의 등기말소 청구권 첫째, 청산금 지급 전까지 채무자 등은 등기말소 할 수 있다. 단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줄 못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등기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이 1번.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거.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부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은 선임해야 된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관리단 집회, 회계연도 종료 후 여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 집회를 해야 한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구분 소유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정답이 77번에 2번. 78번.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보증금 3억 원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그리고 대항 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도 갖추고 우선 변제권도 갖췄다. 1번. 이 갑을 간의 계약이 자동갱신되면 2년이다. 계약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경우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고. 3번. 임대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갱신되면 2년이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해지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네.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종료된 그 임차권은 양도할 수는 없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 그 임차권은 이전 등기할 수 없다. 3번, 4번 틀렸고. 자,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여기서 만료 전에 대항력 갖춰서 여기서 만료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병에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틀렸네. 대항력을 갖추었으니까. 정답이 1번. 79번.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찍어온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할 수 있지. 자,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자, 여기서 이렇게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권리금을 받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해줄 의무가 있어. 권리금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5개가 있다. 여기 외워야 돼. 5개. 첫째는 신규 임차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찍어놨는데 임대인이 찍어온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배신당했지? 그 다음에 상당한 사유나 또는 그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려가 있어.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배신당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8개 있었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자, 1년 8개월이야? 1년 6개월이야? 1년 6개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자력이 없다. 여기 봐라, 여기 잘 봐야 돼. 여기는 임대인이 선택했어. 임차인이 선택했어. 임대인이 선택했는데 가서 권리금 계약했지? 이것이 배신당했다. 그 말이야, 배신. 그 다음에 여기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우려가 있어. 상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니은디귿 니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무상, 1.6 배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정답이 기억법만 아니지. 아, 1년 6개월 이상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1년 6개월 넘었잖아. 그러니까 1년 4개월이 아니면 1년 6개월이니까 여기도 다 가능하네. 그러니까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1년 6개월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80번. 갑은 자신의 X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지금 갑이 요 토지를 갖고 있어.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근데 요 부분을 을에게 팔겠으면 분할해야지. 그래서 분할해서 2개의 토지를 만들어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편의상 분할하지 않고, 자,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 그리고 공유자 지분 2분의 1. 그래서 공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놓는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공유지, 공유. 근데 공유인데 그냥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여기 봐. 요 부분을 을이 소유하기로 했지. 그래서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하기로 했으므로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 그럼 이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야. 내부적으로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다. 밖에서 봤을 때는. 첫째,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이미 분할되었잖아. 이미 분할되었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거지 이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지분 이전해달라고 하면서 갑의 지분 이전, 을의 지분 이전은 상호 동시에 이행하라. 그 다음에 병이 갑의 지분을 매수했다면 대외적으로는 단순한 공유 아니야. 그러니까 갑의 지분을 산 사람은 특정한 부분 산 것이야. 전체에서 지분 산 것이야. 전체에서 지분 산 거지. 그래서 구분소유적 관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다.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는 거고, 위치만 증명하면 되는 거지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 구분소유적 뭐 위치 지분까지 다 증명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을이 Y 부분이 아닌, 자 여기는 X 토지, 을이 Y 토지. 그러면 을이 Y 부분이 아닌 여기다가 건물 지었다면 타인 소유, 타인 몫이야, 타인 몫.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지. 그냥 관법지에 없다. 성립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은 Y 부분을 불법으로 정한 제3자. 제3자에게는 당연히 공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점유하든 여기를 점유하든 제3자에게는 당연히 방해죄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이런 것들은 공유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80번의 정답이 부분 소유적 공유는 단순한 공유와는 달리 이미 분할되어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필요 없고 분할해서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쳐드렸는데 이제 4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오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제가 봤을 때는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 최근 2년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최근 2년 사례 문제가 한 50% 나오고 그중에서 박스 문제가 19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박스 문제를 살펴봤더니 15문제 정도 나왔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한 5문제만 더 박스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이 체감도가 다르거든요. 잘 이해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고 민법은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딱 사례 문제 보면 옳지. 포인트가 이거 이미 분할되었구나. 그리고 타인 몫의 대지에 건물 지었다면 타인 몫 이것은 관법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시켜 보세요. 동시행 관계다. 이거 지분. 그러니까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타인 몫의 대지에 건물 지었다면 관법지 없다. 그 다음에 지분을 매수한 자는 경락으로 취득한 자는 부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몇 가지 특징 주의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